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경향신문의 박순봉 기자 그리고 김준일 시사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첫 뉴스 어디로 갈까요? 윤사저 압수수색. 예,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저 아크로비스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외에도 그 같은 상가 건물에 있거든요.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 콘텐츠 사무실도 같이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네. 그 지금 김건희 여사 쪽 변호인들의 표현으로 보면은 김건희 여사의 수행실장 주택에 대한 압수수색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시간은 어제 오전 9시쯤부터 오후 3시 40분쯤까지 한 6시간 40분, 거의 7시간 정도 진행이 됐고요. 네. 지금 현재까지 확인된 거, 검찰이 확보한 압수물은 김건희 여사의 휴대전화랑 메모장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압수수색 영장에는 김건희 여사는 참고인으로 표기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누가 압수수색을 했느냐 이걸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서울 남부지검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내란 혐의나 이런 게 아니고 지금 건진법사 전성백 씨 사건을 남부지검에서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사건에 대해서 이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압수수색을 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이 기본 사건의 틀은 이 건진법사가 뇌물 받고 청탁 들어준 사건이거든요. 그 목걸이 그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랑 친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청탁이 들어왔던 거죠. 예. 크게 두 가지 갈래로 볼 수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말씀하신 목걸이예요. 그러니까 통일교 측에서 이 전성배 씨한테 김건희 여사 주라고 목걸이 주고 가방 줬다, 이런 정황이 있거든요. 네. 근데 물론 이것들이 김건희 여사한테 전달됐는지까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통일교는 캄보디아 사업에서 그 ODA 정부 공적 개발 원조를 받으려고 한, 그러니까 뇌물 대신 요걸 받겠다, 그러니까 뇌물을 주고 요걸 받겠다라고 한 정황이 있어서 보고 있는 거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 갈래는 지금 건진법사 쪽 사람들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에 들어갔다, 이런 정황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 두 번째 혐의에 대해서 어제 압수수색을 한 건 아니지만 지금 검찰은 크게 보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정조준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건진법사를 통해서 사업 청탁 넣고 인사 청탁 넣은 거, 이걸 수사하는 과정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김건희 여사도 압수수색을 한 거다. 그러니까 목걸이 맞습니다. 찾으려고 한 거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 의미를 좀 짚어봐야 되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 사저 압수수색은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파면된 지 26일 만에 이뤄졌고요. 사저는 비교적 수월하게 압수수색이 어제 이뤄졌거든요. 이건 경호구역이긴 하지만 기밀구역은 아니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예전에 관저 압수수색할 때하고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 거죠. 예. 그리고 전직 대통령 사저 압수수색 자체가 굉장히 오랜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두환 사례가 마지막인데 그때가 2013년이었는데 12년 만에 이뤄지는 겁니다. 네네. 지금 정치권이나 사실 법조계 쪽에서 관심을 많이 갖는 거는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퇴임한, 그러니까 파면된 상황에서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이거였잖아요. 그렇죠. 이제 처음으로 본격적으로 사저 압수수색을 했기 때문에 지금 전반적인 평가들은 이제는 그 일종의 줄서기를 한 것이 아니냐, 혹은 뭐 검찰이 자기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일종의 명분을 내세우기 위해서 이런 활동들을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현직일 때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현직일 때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한 수사가 그렇게 빨리 이뤄지지 않았잖아요. 뭐 대표적으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라던가 뭐 명품백 수수 의혹, 이런 것들에 대한 수사가 그렇게 빠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하고는 좀 속도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예. 어제 김 여사 측에서 변호인이 입장문을 냈는데 네. 이건 망신주기다, 현대판 마녀사냥이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예. 자, 김준일 평론가, 예. 어제 압수수색은 어떻게 보셨어요? 뭐 어제 이제 뭐 경향신문 칼럼에서 하이에나 검찰 뭐 이런 칼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검찰이 이제 보통은 한 5년 주기로 정권의 충견이었다가 갑자기 이제 하이에나로 돌변하는데, 이제 이번에는 파면이 돼서 한 3년 주기로 이제 짧아졌죠. 그래서 전 정권을 치는 거는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다. 검찰이 특히 이제 지금 뭐 검찰 개혁 뭐 얘기 나오고 무슨 기소청으로 바꾸네 이런 얘기 나왔을 때 이제 수사를 안 할 수가 없는 건데, 하려면 좀 진작했어야죠, 사실은. 예, 이게 굉장히 좀 너무 이제 눈치 보기인데, 이게 정말로 그러면 근데 검찰 수뇌부의 뜻일까, 그렇게 안 보는 시각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무슨 말입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서울중앙지검에서 만약에 했다라고 네. 하면은 이거는 뭐 검찰총장부터 해가지고 네. 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하면은 약간 윤석열 라인이라는 색채가 매우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남부지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게 건진을 먼저 조사를 한 거죠. 조사를 네. 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그때도 약간 이례적이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2018년 건진에 지금 연관된 게 상당수가 윤핵관들이에요. 꽤 전부터 시작을 했고 지금.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남부지검에서
좀 뭐 보고를 안 하진 않았겠지만은 좀 독자적으로 움직이고 그거를 검찰 수뇌부도 좀 용인을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여러 가지 해석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뭐 짜고 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어쨌든 지금 이제 정권 말기가 됐고 말기라기보다 끝났죠 이미 정권은. 네. 검찰이 움직이는 건데 이 건진 게이트는 뭐 여러 얘기가 나오지만은 좀 굉장히 커질 것 같아요 지금. 왜냐하면 양재동에 예전에 네트워크 본부에서 고문으로 건진 법사가 대선 때 그만둔 다음에 양재동의 비밀 캠프 밝은미래위원회를 운영을 했다라는 의혹이 있는데 그게 이제 선거법 위반이다. 그래서 그것도 수사가 들어갔는데 건진이 그 관봉 지금 5천만 원권 네네. 나왔잖아요. 그 대가로 캠프를 비밀리 운영한 대가로 그거를 용산 대통령실로부터 받은 거 아니냐 이런 의혹도 있거든요. 그게 특활비 아니냐. 그래서 그것까지 지금 다 연결이 된 거고 거기에 이제 일부에 또 김건희 청탁도 있고 이래서 이거는 수사가 확대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김건희 씨를 조만간 검찰이 지금 소환할 수밖에 없고 그 김건희 씨는 건진 게이트도 있고 명태균 게이트도 있고 지금 뭐 걸린 게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네. 게다가 이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이것도 지금 재기 수사를 서울 고검에서 하기 때문에 조만간 김건희가 대선 중에 포토라인에 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아, 대선 선거 기간 지금 한 30여일 남은 기간 안에 그럴 가능성이 크다. 아직은 뭐 좀 기간이 있지만은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고 지금 오늘 그 노컷 뉴스가 보도한 건데 굉장히 이거는 의미가 있는 건데 삼부토건 지금 여기 주가 조작 의혹을 또 받고 있잖아요. 네네. 여기가 윤석열 대통령 취임 다음 날부터 가짜 우크라이나 사업을 준비한 정황이 있다라는 거를 노컷 뉴스가 보도를 했는데요. 가짜 우크라이나 사업이라니요? 그러니까 삼부토건의 이일준 회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소유한 화장품 회사가 DYD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에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MOU를 맺었다라고 했는데 이게 가짜였어요. 근데 이게 윤석열 취임 이후부터 바로 이게 시작이 됐거든요. 근데 삼부토건 주가가 그래서 급등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런 식으로 뒤늦게 MOU는 뒤늦게 체결을 하고 근데 교류는 없었고.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좀 됐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이제 뭐 스무스하게 그냥 넘어가 버렸거든요. 결국은 근데 실제로 삼부토건을 데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가고 막 이런 식의 이제 그 이후에 주가 띄우기가 있어서 이런 것도 또 정권 차원에서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거를 이제 보도가 됐고 또 하나 지금 눈에 띄는 게 네. 경찰에서 김정숙 여사,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이죠 배우자 김정숙 여사 옷값을 특활비로 결제한 거 아니냐라는 수사를, 그러니까 전전 정권에 대해서도 지금 경찰이 수사기관이 움직이고 있다. 이거를 지금 그래서 저기 대통령 기록실 압수수색에 지금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방위적으로 지금 여러 정권에 지금 수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알겠습니다. 예, 어제 있었던 아크로비스타 사저 압수수색과 관련된 내용들 브리핑해드렸고 두 번째 이슈 뭘로 갈까요? 한덕수 내일 출마. 한덕수 대행은 오늘 오후에 그럼 사퇴를 하고 내일 출마 선언하고 이런 일정인가요? 네, 그런 일정으로 뭐 사실상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어제 총리실 공무원 4명도 승진을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기존 상황들 쭉 보면 뭐 경제 행보, 안보 행보도 하고 그다음에 공무원 인사까지 하고 출마 전 마무리 준비를 싹 다 해놓고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그림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일단은 정부 차원에서 보면은 다시 또 부총리 체제가 되는 거예요. 다시 최성모 권한대행이 부총리가 올라오는 거예요? 한 달 만에 또 다시 하게 되는 거고 권한대행 사퇴도 처음이고 부총리가 권한대행 다시 맡는 것도 처음이고 뭐 권한대행 출마도 처음이고 뭐 여러 가지 기록들이 또 새로 써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네요. 예. 그리고 이제 앞서서 이미 손영택 비서실장, 그러니까 한덕수 대행의 아들이다 뭐 이런 표현까지 쓰는 그 최측근이 나가서 출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외에도 뭐 정무실장, 공보실장 같은 측근들도 같이 나올 거거든요. 사무실도 이미 뭐 만들어졌다라고 하잖아요. 사무실이 그러니까 여기가 오세훈 서울시장이 출마하려고 만들어 놓은 곳을 불출마하면서 나경원 의원이 썼고 나경원 의원이 중도에 탈락하면서 비워뒀던 그곳을 한덕수 대행이 이어받은 쓰는 거예요. 것이죠. 네. 그러니까 결국 나경원 의원도 지지해 준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한권한대행이 어제 그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한테 전화해서 만나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일단 결과적으로는 시간이 안 돼서 못 만나겠다라고 해가지고 만나지는 못한 상황인데 이낙연 전 총리요. 네, 이 그림 자체는 일단은 한 권한대행도 빅텐트를 쳐보겠다 이런 움직임을 사전에 준비하는 걸로는 보이거든요. 예. 다만 이게 이제 실제 빅텐트가 될 거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좀 비판적인 목소리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제가 몇 번 짚어드린 적이 있었는데 국민의힘 내부 지금 불만 굉장히 많거든요. 경선 과정에 대해서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관계자 표현으로는
시작 전부터 오세훈, 유승민이 빠졌고 경선 과정에서 홍준표 빠졌고 이렇게 계속 쪼그라드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한덕수 권한대행이 다시 와서 다시 흡수하는 그런 그림을 만들 것 같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올 때 조금 몇 명 더 데려오는 그런 그림에 그치지 않겠느냐 이런 조금 일종의 패배주의랄까요? 그런 평가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좀 국민의힘 내부가 좀 멘붕이다. 그러니까 이런 평가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 게 멘붕이라고요? 네, 제가 이제 뭐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지만 만나는 국민의힘 관계자들 중에 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김덕수 뽑기는 싫고 한동훈 뽑기도 싫다. 왜냐면 이제 그 김문수 후보를 뽑게 되면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하고 단일화하게 될 테니까 같이 붙여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음흠. 여기 뽑기도 싫은 거는 결국에는 이제 뭐 내란 세력이라고 찍히면서 그 탄핵 국면을 벗어나지 못할 거다 이런 우려가 있고 본선에서 그렇다고 또 한동훈 후보로 뽑자니 제가 이거 반한동훈 움직임이 굉장히 이번 경선에 강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당내 의원들이 한동훈만큼은 절대 안 돼 이런 움직임들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한동훈 후보가 일종의 대선 후보가 되면서 당권을 잡게 됐을 때 네. 당이 쪼개질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큰 내부의 분열이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이렇게 좀 불만을 토로하는 그런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결국 그래서 이제 한동훈 후보는 지금 인터뷰마다 당의 기득권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지금 한덕수 대행을 불러들이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진행되면 안 된다 이 얘기를 그래서 계속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계속 한동훈 후보 쪽에서는 세대 교체 얘기도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어제 결선 토론회가 있었잖아요. 네네. 국민의힘이요. 여기에서도 또 화두는 한덕수였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가 김문수 후보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최종 후보가 되면 한덕수 대행한테 후보 자리를 양보할 용의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네. 그랬더니 김문수 후보가 아니 애써서 뽑아준 그 당원들이 애써서 뽑아줬는데 이렇게 양보할 때는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 질문 자체가 납득이 안 된다. 그러니까 바로바로 넘겨줄 거다 이렇게 하는 건 아니다라고 반박을 하긴 했는데 그러나 단일화를 언제 해야 되느냐라는 측면에서 사회자가 질문을 하니까 직후에 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답변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단일화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입장을 다시 한번 내세운 거예요. 네, 네. 지금 이제 토론회는 한 번으로 끝나는 거고 내일 모레 발표인 거네요. 네, 3일에 하죠. 예, 그러면은 오늘하고 내일 여론조사 돌아가는 거고 3일에 발표하는 거고. 김준일 평론가. 예. 그 빠르면 5월 6일까지 단일화를 진행하고 5월 11일 전에 이낙연 전 총리까지 합류하는 빅텐트를 완수하려는 구상을 당 주류에서는 가지고 있다. 이런 보도도 어제 나왔어요. 제가 한 20년 넘게 이제 정치권을 지켜봤는데 정말 듣도 보도 못한 경선의 상황이 초스피드. 초스피드이고 하고요. 예, 예. 그러니까 일단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제 오늘 사퇴하고 출마한다는 건데 네. 직전까지 막 별 인사도 다 내고 지금 뭐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헌정사상 뭐 최초 이런 단어가 윤석열 정권 때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우리나라 헌정사상 최초입니다. 권한대행이 출마를 하는 거. 그리고 부총리 권한대행이 두 번째 지금 들어서잖아요. 그러니까 예. 이것도 우리나라 헌정사상 최초예요. 정말로 굉장히 이례적이다. 뭐 계속 제가 여러 번 비판을 네. 했지만은 굉장히 이건 불공정한 일이다. 지금 특히 이제 국민의힘이 예전에 이제 민주당이 한덕수 권한 총리 탄핵했을 때 이게 뭐 국정 공백을 이렇게 일으키는 거냐 막 비판을 했는데 본인들이 지금 땡겨가는 거잖아요. 사실상 이렇게 막 추대해가지고 그러니까 정말 궁색하다는 생각이 들고 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어제 한덕수 권한대행이 전직 국정원 인사와 국무총리실 인사를 공무원을 동원해 대선 사전 선거 운동을 했다. 이거는 수사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론 뭐 이거는 약간 그 전직 국정원 인사는 저는 이제 어떤 인사인지 모르겠으나 이게 아마 소스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뭐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뭐 공격용이기도 하지만은 상당히 이런 지금 뭐 비판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홍준표 캠프에 있었던 네. 의원들이 빛의 속도로 지금 김문수 쪽으로 다 갔거든요. 예, 그날 갔죠, 그날. 예. 그날 네. 그러니까 어제 발표는 했는데 그 이틀 전에 이미 간다라는 뭐 온다는 보도 자료가 싹 나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정치 도리가 아니다. 아무리 이게 급하다고 하지만은 여러모로 이제 잡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반 한동훈 이게 친윤 주류들은 반 한동훈 기세가 좀 역력한 것 같아요. 자, 그 가운데서 결국은 한동훈 후보가 될 것이냐, 김문수 후보가 될 것이냐, 또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한덕수 대행과의 단일화 과정도 빨리 될 거냐,
혹은 이게 늦어질 거냐 아니면 아예 깨질 거냐 이게 좀 달라지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거는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네. 김문수 후보가 된다고 하더라도 정말로 그러면은 바로바로 순순히 될 것이냐. 이거는 시간은 무조건 지금 어떤 후보든 네. 국민의힘의 공식 후보가 더 유리하거든요. 그렇죠. 뒤로 그렇죠. 가면 갈수록 그렇죠. 이거는 시간에 쫓기는 거는 한덕수 쪽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안이하게 생각하죠. 김문수 후보도 상당히 룰 가지고 상당히 시간을 좀 끌 가능성이 높다. 이런 김문수 얘기가 후보도 막상 되고 나면 되고 나면 본인이 왜냐면 당무 우선권도 가지고 있어요. 예. 대선 후보가 되면. 그러니까 어제 토론회 끝까지 여러분 자세하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김문수 후보가 이제 한동훈 후보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결국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이 한덕수 대행과 단일화 해야 하는데 단일화는 나로 돼야 한다라는 말을 결국 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결국 김준일 평론가 말씀하신 김문수 후보가 최종 후보가 돼도 단일화 과정이 아주 초스피드는 아닐 수 있다는 그런 암시 같기도 하고요. 뭐 보겠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경선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의 전 비대위원장을 했던 김종인 비대위원장 인터뷰가 2부에 준비가 돼 있고요. 민주당 이야기로 넘어갈 텐데요. 민주당은 어제 선대위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민주당 상임총괄 선대위원장은 윤여준 전 장관. 윤여준 전 장관 인터뷰도 오늘 준비가 돼 있습니다. 선대위 출범한 부분들도 한번 정리 좀 해볼까요? 네, 예. 선대위 지금 이제 예고된 대로 네. 뭐 윤여준 전 장관, 그다음에 정은경 전 질병관리본부장 네. 뭐 이런 인물들이 다 포함이 됐고요. 네. 그다음에 그 예고된 인물들이 다 포함돼서 이제 비명계 쪽도 들어왔습니다. 예. 근데 어제 좀 주목됐던 거는 이재명 후보가 직장인들을 만났어요. 이제 선대위 공식 출범을 하고 첫 번째 행사가 직장인들 만나는 거였거든요. 20, 30, 40 5명을 만났는데 여기서 노동시간 단축적으로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이게 앞으로 대선의 또 하나의 화두가 될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잠시 후에 윤여준 상임위원장과 직접 얘기를 좀 나눠보죠. 짧게 제가 오프닝에서도 언급했습니다만 미국의 재무장관 베선트의 발언 정리 좀 해주세요. 네. 브리핑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지금 한국도 6월 3일에 대선이 있지만 일본도 7월에 참의원 선거가 있거든요. 이제 이걸 얘기하면서 이들 정부가 미국과의 협상을 성공적으로 진행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선거 전에 무역 협상 틀을 마련하기를 원하고 있다. 그들이 실제 협상 테이블로 와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난 뒤 선거 운동을 하려는 의지가 더 강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 즉 선거용으로 협상하고 있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는 아까 얘기해 주신 대로 부인을 했거든요. 최상목 부총리가 뭐 네. 서두르지도 않을 거고 그거는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 국내용으로 얘기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지금 흐름상으로 보면은 한 권한대행이 자기 성과라고 강조한 측면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야당에서는 이거 장사 수단으로 악용하는 거 아니냐. 뭐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매국노다 이런 강한 표현까지 나왔습니다. 최상목 부총리는 아마 베선트가 지금 미국도 역성장 발표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수습하려고 이렇게 거짓말한 거 아니냐라는 취지로 어제 얘기를 했는데 도대체 뭐가 맞는 건지 이거는 좀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